우리가 타인에 대해 그은 선은 우리의 자유와 욕구를 지켜준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그은 선은 통제력을 발휘해 목표에 도달하고 의식적으로 내 가치에 따라 행동하게 해준다. 안녕하세요. 가을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나는 꼭 필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입니다. 지은이는 조한타탐, 옹긴이는 조민영, 펴낸 곳은 한빛비즈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의 온도는 어떠신가요? 아직 겨울이신가요? 아니면 벌써 봄옷을 꺼내놓고 계신가요? 곧 3월이고 당연히도 봄은 오고 있는 중이겠죠? 이불 정리, 옷 정리 계획하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책은 기초부터 시작해서 정리와 소유물에 대한 변화가 지속 가능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21일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어요. 3주에 걸쳐서 첫째 주 첫날부터 뒤로 쭉 이어지는데요. 엄격한 미니멀리스트가 되지는 않더라도 봄을 맞아 청소나 정리를 하시려는 분, 조금이라도 비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들어보신다면 정리하시는데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책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불필요한 것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워진다. 나는 그렇게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지는 않았지만 살면서 부족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제법 풍족하게 자랐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장난감이 없어서 놀지 못한 적은 없었고 늘 배불리 먹고 옷도 항상 단정하게 입었다. 우리 엄마로 말할 것 같으면 뭐든지 여유 있게 쟁여둬야 하고 옷도 잘 차려입어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었다. 여름 캠프를 떠날 때는 짐이 하도 많아서 가방 닫는 게 올림픽 메달 따기보다 더 어려울 지경이었다. 기본 준비물 외에도 모든 돌발 사건에 대비해야 했다. 실제로 필요한 것뿐 아니라 만일의 사태를 위한 것까지 훨씬 많이 챙겨야 했으니까. 엄마를 닮아 나도 이런 습관이 생겼고 그 습관은 나이가 들어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다행히 엄마는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는 않을 만큼 현명한 분이었다. 하지만 일단 독립하고 나자 나를 만족시켜줄 다른 사람은 필요치 않았다. 드디어 돈을 벌고 내가 좋아하는 걸 원 없이 살 수 있는 신세계가 열린 것이다. 더 멋진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걸 온전히 내 힘으로 얻을 수 있었고 나는 별 망설임 없이 그 기회를 노렸다. 옷은 물론 최신 가전제품까지 온갖 것을 사들였다. 그 여파로 내 은행 잔고는 적신호를 울리기 일쑤였다. 너무 예뻐서 안 사고는 못 배기니까, 때와 정세에 맞는 옷을 걸쳐야 하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기념해야 하니까, 오늘은 하루 종일 기분이 별로니까. 물건을 사고 소유하는 건 만병통치약이나 다름없었고 나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물건이나 옷을 소유하는 걸 낙오로 삼는 사람들은 주변에 널려 있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다지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나는 몇 년을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았다. 그런데 정체를 알 수 없는 뭔가가 나를 점점 불편하게 했다. 우연한 기회에 재정 상태가 그야말로 재앙 수준에 이르러서 필요한 게 있어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됐다. 그제서야 내 소유욕과 구매욕을 자극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었다. 물건을 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짜 욕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다량으로 쏟아지는 스파 광고나 선전이 꾸며낸 가짜 욕망에 반응한다. 요점은 우리가 이런 거짓말을 넙죽 받아먹으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내가 만나본 여성들 중에는 손님을 근사한 집에 초대하지 못하거나 친구들에게
값비싼 선물을 할 능력이 없으면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믿는 이들도 있었다. 문득 생각하니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는커녕 힘껏 짓누르고 있었다. 집은 물론 내 정신을 차지한 물건들의 무게에 짓눌려 숨쉬기도 힘들었다. 물건들은 나를 돋보이게 해주기는커녕 생기를 빼앗아갔고 그 때문에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소비의 달콤한 환상 뒤에는 수많은 구속이 도사리고 있었다. 결국 문제는 이것이다. 원하는 물건을 손에 넣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지만 행복은커녕 스트레스만 심해진다. 몸과 마음이 편해야 행복도 깃든다. 이 점을 잘 기억해야 한다. 이런 깨달음이 나를 미니멀 라이프로 이끌었고 마침내 나는 물건에 나를 맞추는 일을 끝냈다. 이제는 물건이 나와 내 욕구에 맞춰야 할 차례였다. 물건에서 하나둘 벗어날 때마다 좀 더 가뿐하고 자유로워지는 느낌이었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아마 내 삶은 진정 내 것이 되길 바랄 것이다. 필요한 것을 결정할 때 남이 아닌 자신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할 것이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란 무엇일까? 불필요한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데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본질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꼭 필요하지는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메슬로의 욕구 피라미드를 살펴보자. 인간 욕구를 단계별로 나타낸 이 피라미드는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메슬로가 1940년대에 정리한 것이다. 한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려면 반드시 그 전 단계의 욕구가 충족돼야 한다. 제일 아랫 단계부터 배고픔이나 수면과 같은 생리적 욕구, 불안이나 위기가 없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안전의 욕구, 타인의 애정을 갈망하는 소속과 사랑의 욕구, 자신에 대한 믿음과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존중의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당신이 소유한 물건들은 어느 단계에 있을까? 그것은 어떤 욕구에 해당할까? 어린 시절에 나는 심각하게 자신감이 부족했다. 그럴 때 옷장에 옷이 가득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았고 소속과 사랑의 욕구도 채울 수 있었다. 만약 내가 아마추어 극단의 배우가 되어 돈도 벌었다면 아마 그 옷장은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채워졌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주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물건을 구매하고 전혀 다른 욕구를 채울 것이다. 내 도시에 거주하는 20살의 성인이라면 자동차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거나 차가 있어야 욕구가 만족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자동차는 사랑과 존중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한 가지 방법이다.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단순하게 나쁘다 혹은 바람직하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만약 이 사람이 차를 자주 이용한다면 차는 존중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 다른 욕구에 더 부합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우리의 욕구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소유하는 행위가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도 아니라는 건 확실하다. 옷이 잔뜩 들어있어 미어 터질 지경인 옷장이나 더는 책을 꽂을 데도 없고 내려앉기 일보 직전인 책꽂이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저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많은 대답은 다음과 같다. 피로감, 좌절감, 스트레스, 압박감. 주체할 수 없이 물건이 쌓이면 물건의 주인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뺏긴다. 불필요한 것이 과연 물질적 소유에만 있을까? 그것만큼 잘못된 생각은 없다. 불필요한 것은 우리의 활동, 우리가 맺는 관계뿐 아니라 직장생활 혹은 개인의 삶 모두와 연관이 있다. 물건과 마찬가지로
어떤 활동이나 관계들 중에도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게 있다. 안타깝게도 불필요한 활동이나 관계는 물질적 소유물과 달라서 옷장에 넣어두고 싹 잊어버리기가 불가능하다. 거기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는 대체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거나 그것을 포기했을 때 뭔가를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일요일마다 시댁 혹은 처가로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만약 못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저녁 7시 전에 퇴근한다고 하면 직장 상사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친한 친구가 이른 아침에 이사를 한다는데 도와주러 못 간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에겐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원하지 않으면서도 심지어 속으로는 불평을 늘어놓으면서도 남들의 비위를 맞춘다. 문제는 균형이다. 욕구를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조금 탐탁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해서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할지 모른다. 맞는 말이다. 그럼 날마다 남들보다 일찍 퇴근할 수 있다면 뭘 하겠는가? 아마 다른 욕구를 채우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소속의 욕구를 채운다. 운동이나 문화활동 또는 재능 기부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한다. 메슬로의 욕구 피라미드를 보면 자아실현의 욕구보다 안전의 욕구가 더 먼저 충족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속뜻을 잘 헤아려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이미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한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는 각각의 욕구끼리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욕구를 채우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활동을 하느라 허비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만약 욕구를 충족할 때 균형을 상실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많은 사람이 이런 기분이 든다고 말한다. 좌절감, 동요, 무기력함, 스트레스. 이럴 때 긍정적인 에너지는 부정적인 에너지의 자리를 뺏기고 사라져 버린다.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희소식은 이 에너지들의 균형을 되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당연히 약간의 노력은 필요하다. 오늘 당장 다음 질문들에 답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나는 어떤 욕구를 가장 우선시하는가? 그 욕구는 평소에 충분히 충족되는가? 욕구를 충분히 채우지 못한다고 느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상황을 바꾼다면 어떤 점들을 바꾸고 싶은가? 쌓아두는 습관의 문제. 요즘도 간혹 나도 모르게 집을 어질러 놓긴 하지만 나의 미니멀 라이프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삶에서 물질적인 것을 줄여나가자 결국 집안을 어질러 놔도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삶에서 물질적인 것을 줄이는 일은 경우에 따라 장기적인 작업이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라고 말한 건 매우 쉽고 빠르게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블로거들 중에는 비교적 빠르고 엄격한 방법으로 불필요한 것을 버린 이들이 있다. 이들은 단 100개 혹은 50개의 물건만 가지고 살아간다. 잠시 책 읽기를 멈추고 당신이 소유한 물건의 개수를 세어보라. 이 극단적 미니멀리스트들의 세계가 당신의 삶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열성적 미니멀리즘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건 개수는 삶의 간소함을 평가하기에는 너무 모호한 기준이다. 이 방법은 내 진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내가 물건 100개만 가지고 살기로 결심했다 하자. 그래도 물건이 최소 300개는 있어야 내 욕구가 충족된다면 이 방법은 역효과를 낼 것이다. 내가 추구하는 행복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나는 미니멀리스트들이 정해놓은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
요즘에 패스트푸드 사회는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이며 더 활동적으로 살라고 강요한다. 이런 사회에서 극히 제한된 물건만으로 살아간다는 건 비효율적이다. 시대를 역행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나는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한 게 아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 시작했다. 그러려면 깊은 성찰이 필요하고 성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화장품. 화장실과 화장대가 상한 제품들의 온상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사실 대부분 화장품이나 피부관리 제품에는 유통기한이 없다. 간혹 숫자와 알파벳 M이 들어간 뚜껑 열린 화장품 통그림을 본 적 있을 것이다. M은 개봉 후 사용 가능한 기한을 표시한 것이다. 장단컨대 이 제품들 가운데 최상의 경우 12개월 이상 보존해도 되는 제품은 거의 없다. 샴푸, 바디 클렌저, 화장품, 로션 등 병이나 용기에 담긴 제품들이라면 사용기한을 한 번쯤 체크해야 한다. 몇 번 쓰지도 않았으면서 몇 년씩 고이 간직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쓰레기통으로 떠나보낼 시간이다. 중요한 때 쓰려고 아껴둔 턱없이 비싼 아이섀도도 예외는 아니다. 나도 최근에 그런 물건을 발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잘 안다. 이런 것들을 버린다는 건 차마 발이 안 떨어지고 영혼을 뺏기는 일과도 같다는 것을. 자, 이제 당신 차례다. 마음을 굳게 먹자. 당신도 할 수 있다. 덕분에 화장실과 화장대도 넓어지고 당신의 몸도 돌보는 기회라 생각하며 위안을 삼자. 경계심을 유지하자. 나는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면서 과거에는 전혀 몰랐던 자유로운 삶에 빠른 속도로 도달했다. 이 방법 덕분에 중기적으로 내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찾았다. 앞으로 몇 달간은 그 무엇도 내가 경험한 것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창창한 미래를 향해 걷고 있다는 기분도 들었다. 스스로 이 길을 개척했다는 생각에 행복했다. 내가 추구해온 평온함을 확실히 얻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졌다.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몇몇 일들을 겪다 보니 한껏 충만했던 애초의 의욕도 점점 사그라들었다. 우선순위가 바뀌고 관심사가 달라지고 경계심도 줄었다. 나는 가소비를 일삼던 과거의 나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미니멀 라이프라는 인생 철학을 선택하고 흡수하고 내 곳으로 만들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그럼에도 해이해졌다. 과거의 내가 그랬던 것처럼 어질러 놓는 사람으로 순식간에 되돌아갔고 몸소 바꾼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시들해졌다. 한 줌의 스트레스와 피곤함과 처리해야 할 일들에 찌들어 거의 처음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니 안심하라. 불의의 사고와 일탈도 삶의 일부이며 언제나 배움의 원천이 된다. 그 점을 잊지 마라. 오늘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 실패를 밑거름으로 내일은 더 나아졌다고 느낄 기회가 생길 것이다. 진짜 새 출발은 이제부터다. 당신이 어떤 속도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지는 상관없다. 가장 중요한 건 과정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라. 생각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린다면 그냥 그대로 천천히 가면 된다. 이 기회를 이용해 과정의 각 단계를 천천히 음미하라.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이 여정을 주저하지 말고 친구와 함께하라. 어떤 일에 성공했다면 크든 작든 그 성공을 축하하라.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 책 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읽어드리지는 않았지만 9일차의 파일로 변환하기 부분에 보면 각종 문서들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책이나 사진, 행정서류,
휘갈겨 쓴 메모까지 명함을 비롯해 잡지에서 오려낸 요리, 레시피 등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모두 파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렵게 느껴졌는데요. 책도 전자책보다는 직접 만질 수 있는 종이책이 좋습니다. 바스락거리며 페이지 넘기는 소리가 듣기 좋고 마음에 드는 구조를 읽을 땐 볼펜이 아닌 연필이나 0.9mm 굵은 샤프로 줄을 긋습니다. 제 경우엔 한동안은 책이 줄어들기보단 쌓이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영상 첫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이 책은 21일 동안 매일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게끔 짜여져 있었는데요. 욕구나 시간, 관계 같은 비물질적 영역에서부터 물질적인 영역까지 고루 다루고 있어서 아주 유용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평가 및 내일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꼼꼼하신 분들이나 계획 세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쉽게 다가갈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걸 좀 귀찮아하는 편인데요. 저처럼 이런 게 번거롭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냥 자신의 스타일대로 노트나 메모지에 간단하게 정리할 목록들을 기록하거나 그날의 마음가짐 정도를 일기에 적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적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글로 쓴다는 건 마음과 의지의 표현인 거니까요. 건강하고 정리가 잘 된 환경에서 안락함을 누리는 삶이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밥을 짓듯이 정리도 매일 해야 하는 손이 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허들이 너무 높다고 느껴지면 안 되겠죠? 각자 자신에게 맞는 모습으로 맞춰서 조금씩 움직여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봄에 정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도 여러분도 정리를 통한 가벼워진 일상과 좀 더 정돈된 분위기에서 여유를 가져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세요.